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례적인 7월 초 폭염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은 배추, 수박값이 급등하고 양식장 폐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말과 8월을 앞둔 지금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무엇인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7월 초에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 느낌에는 더 심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수치상으로도 실제로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기후변화 추세 때문인데요. 네. 지금 전 산업화 전에 비해서 전 세계가 1.5도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게 1.8도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엊그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추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추세보다 더 심하다. 그 이유가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변화의 이유는 뭐 사람들의 산업 활동에 의한 그렇죠. 것이라고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노력을 전 세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평가받고 평균 이하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꼭 한 나라에 집중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지리적인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 인류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후변화 저감 노력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교수님 폭염이 기승부렸던 지난주엔 과연 야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와, 과연 이런 땡볕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작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 최근 통계에서도 좀 증가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온열 질환의 산업 현장에서의 피해는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걱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지금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최근 산업재해 관련해서 6년간 온열 질환 재해자가 180명 정도 발생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에 의하면은 건설업에서 한 50% 정도, 그다음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73% 정도가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온열 질환자가 지금 여름 초기잖아요. 사실은 6월 말까지의 온열 질환자가 예년에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에 비해서. 올 여름은 그런 건강 피해가 막심할 걸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의 통계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7월 초에 엄청난 더위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또 다른 통계를 우리가 또 7월 말까지 혹은 8월 말까지 잡아보면 더 늘어날 거란 좀 예상은 됩니다, 교수님. 예, 지금 9월까지도 더울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각 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폭염으로 노동자들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작업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사망률, 더위가 한 어느 정도일 때, 물론 거기에 습도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긴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긴 해야겠지만 더위가 어느 정도일 때부터 더 이렇게 좀 이게 심각하다 하게 더 환자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죠. 많은 역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의 상황에서는
27도 이상이 되게 되면 네. 사망률은 서서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건강 영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 쪽에를 생각하게 되면 도시 열섬 현상 등에 의해서 도시는 온도가 훨씬 높고요. 네. 산업재해의 조건은 우리가 보통 예보하는 기온보다는 훨씬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실제 온도를 잘 재고 그 온도가 지금 기준은 33도, 35도가 폭염 경보하고 주의보로 돼 있으니까 네. 그 31도에서는 주의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1도, 33도, 35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조건이 넘어가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강 영향을 생각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보시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현장에서 밖에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같은 데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런 데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호 교수님께서는 이런 폭염이 정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기후 우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폭염이 노동자들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예, 요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강화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자살뿐만 아니라 상해도 늘어나고 살인도 늘어난다는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면서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폭력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정신적인 영향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우울감 등에도 관련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약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낮에 그 피곤이나 아니면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다양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특파원을 할 때나 이럴 때 이게 주로 도시 지역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다른 도시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슬럼 지역 이런 데 가면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 뭐 좀 약간 저소득층이 미국 사람들이 다 동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쉽게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지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더위가 그런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폭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 영향의 측면에서 보면 더위를 회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예. 그 뭐 일반인들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에어컨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없는 산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야외 노동자나 아주 높은 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개인적인 보호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요. 네. 노동자들이 더위를 열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이제 키가 되겠고요. 지금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들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노출됐더라도 지금 기준은 2시간 정도 더위에 노출되면 20분 정도는 반드시 냉방된 장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이거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것들을요, 교수님, 노동당국이나 보건당국, 지자체 같은 데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수칙 이런 거 정해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수칙이 미비한 겁니까?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겁니까? 수칙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산업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폭염 관련해서는 그 사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노인분들 저희 홀로 일하시는 농부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해보면요. 네. 여름에는 뭐 더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할머니가 거의 90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밭에서 일하다가. 네. 근데 그분들은 예. 여름에 더운 거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더위하고요. 지금 더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거지는 맞는데 그 더위의 정도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보다 훨씬 더 덥다.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더위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특히 지금 산업체도 얘기하지만 홀로 일하시는 농부 네. 분들은 노인들은 안 그래도 더 취약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홀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나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네. 더 계몽 활동이나 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산업체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네. 특히 영세 사업자에서는 그런 휴식을 보장하게 되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예. 한 사람이 하루에 뭐 2번 쉬면은 40분인데 그러면 1시간씩 거의 1시간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된 것들을 그 강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사 간에 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쉬는 것들이 그 또 국가에서 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보상도 해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거의 법제화가 돼서 지금 실행하려는데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빨리 실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좀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폭염으로 인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면 네네. 지금 이제 뭐 밖에 이제 건설 노동자 완전히 땡볕에 노출된 건설 노동자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 말고도요 플랫폼 산업 다양화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뭐 철강 공장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식당 많지만 그 뜨거운 그 조리대 앞에서 막 계속 찌개 끓이고 막 뭐 탕 끓이고 이러면서 그 앞에 계속 노출된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분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법제화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촘촘히 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들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5대 수칙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네. 일단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고요. 냉방 장치를 반드시 가동하고 네. 냉장 장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옷에다가 얼음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쓰러지시면 119 신고하는 거 이렇게 4개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취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2시간에 20분 딱 귀에 잘 들어오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번이나 그거를 반려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뭐 어떤 장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점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적인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는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 얘기는 충분히 못 들어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잘 보상해주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화의 채널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3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번째 통과시켜서요. 지금은 실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적인 어떤 방안은 마련돼 있네요. 예, 그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올해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런 그 대화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번 주에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돼 있고요. 네. 사실 법적인 거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 네. 이 39조에서 폭염 한파로 건강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네. 상당히 중한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사실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에게요. 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법이 돼 있거든요. 이미 법이 있네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폭염을 정의하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산업보건 일반적인 산업재해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 폭염은요 일반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기준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온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노출 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폭염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들은 최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조건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역마다 심한 지역들, 네.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막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는요. 네네. 근데 그런 데는 뭐 시에스타나 이런 거 아시겠지만 더우면 일 안 한다는 게 네네. 문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쓰러져도 일하자 이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잠까지 자는데 예. 예. 그런 문화적인 변화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기후변화 적응에 어려운 점을 보여주는 타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산업재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 기후변화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다 돌아가는 그런 슬픈 일들은 네.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민관에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올해가 특히 더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자, 3219님이 김호우 교수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 시 2시간 근무 후에 20시간 휴식이 주어지는데 근로자들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게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청이냐 하청이냐 이런 그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이제 구미에서 사망한 노동자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또 언어에 따른 거 그다음에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이런 그 평등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그 감안한 촘촘한 대응책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특히 이제 사업주들한테 대부분 영세 사업주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업주분들이 열대 지방에서 왔는데 너네들 더위 잘 견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예. 사실은 요새 우리나라 온도가 더 높고 습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도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차별과 그런 면에서 야 너네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오히려 무더위의 적응은 더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이제 고용 형태가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에 대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하에서 폭염 대책이 같이 이렇게 시행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을 안 하면은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게 아니 나는 그거 안 할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틈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 법 쪽에 계신 분들하고 노동법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2시간 근무 후 20분간 휴식 네. 이 부분 네. 아주 좀 잘 작업장에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네. 고용노동부가 아까도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올해 폭염 대응 3대 기본 수칙으로 물, 그늘, 휴식을 강조했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면 이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현장마다 다양하게 그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은 실행이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 담당 부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지도를 해주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좀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제성을 좀 가미를 해야겠어요.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폭염 때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작업 중지권. 이게 그냥 이게 제도적으로 해놓고 20분 2시간 했으니까 20분 쉬고 요게 아니라 네. 예상치도 못했던 폭염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오늘 일단 쉬자 혹은 오늘의 특별한 한 2-3시간을 일단은 중지하자. 이게 작업 중지권이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도 어떤 권고안이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35도가 되는 날이 막 일주일씩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업종과 전체가 다 하기 어렵다고 하면 업종별로 규모별로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하루가 다 아니더라도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그런 그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폭염 속의 노동자 보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 교수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예. 이태리의 시실리 같은 데는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지권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높은 온도가 계속되면 오후에 몇 시간은 작업 중단, 야외 노동은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논의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나라도 전국을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렇게 조건이 나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그 지도 하에서 그런 작업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제도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생근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퇴근 때도 차 안 온도가 39도였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폭염 조심하세요. 뉴스레터 K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자, 이게 얘기를 쭉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전 일변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거기에 기업의 논리가 끼어 있고 이윤의 논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업의 논리와 안전의 논리가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노동자 작업 환경 중심으로 얘기 나눴는데 이 폭염이라든지 또 막 극한 호우라든지 이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 이제 우리한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약간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예측된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영해서 어떻게 반영할지를 좀 고심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 농업이나 해수산업 등은 그 정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잘 제공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